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0.32% 상승했고, 제약이 0.11% 하락했고, 헬스케어가 1.49% 상승을 했어요. 시장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코스닥도 약간 강보합권.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시간이 저는 다가오리라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 눌림을 언제 그려내는 듯이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레키노라주를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말 손 벌려서 극찬을 하면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있거든요. 항상 그 다구리 수준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질릴 정도로.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중증 환자에는 소용이 없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팩트를 짚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어저께 자, 우리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이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섹터, 그리고 기업 분석, 오늘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이제 제목 하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청와대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우리 셀트리온 주주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게 되면 그 게시판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하려는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조사, 강령 요청.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시고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우리 셀트리온 회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 금지 요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의 힘을 조금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한투연, 그죠? 한투연 카페에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거든요. 우리의 의견이 많은 부분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도 흩어지면 힘이 없지만 뭉치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해주시고요. 투자 메신저 TV는 저 혼자 방송이 아닌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의견 사항이나 뭐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꼭 같이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과 펀더멘탈 위주로 정보를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의 실시간 기업 뉴스, 그리고 이슈, 소식, 그리고 해외 언론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 가는 것보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 그리고 빠르게 저보다 정보를 입수했거나 아니면 제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저 또한 많은 부분을 다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고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나 구독자님께서 해외 미디어나 언론 그리고 어떤 뉴스나 섹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링크를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방송에서 업데이트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많은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 유럽도 셀트리온 레캐노라 기대 코로나19 초기 치료 해결사. 그죠? 한국에선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손 벌려서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레캐노라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먼저 하고 갈까요? 전 세계가 이 보건 위기, 이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가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진정은커녕 변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거의 마비 상태에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코로나 세계 누적 환자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70만 명, 69만 8천 명, 70만 명이 늘어났고요. 사망자가 17,622명. 미국이 자, 일평균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18만 7천 명, 20만 명에 가깝죠. 브라질 6만 명 이상, 영국 4만 명 가까이 되죠. 스페인 4만 명, 그죠? 러시아 2만 명, 프랑스 2만 6천 명,
전 세계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고 그렇게 기나긴 혈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부작용,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레키노라주에 대한 시기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곧 이제 뜨거운 소식이 들릴 것이며 자, 우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전 세계가 마비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까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레케노라주에 대한 효능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게 중증에서 효능이잖아요. 이 부분을 가장 공격 많이 당하잖아요. 이 중증 효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 들었던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을 집중 공격됐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주 방어를 하고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이자 진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전 세계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 부분을 다구리 당하고 있지만 공격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극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있는 프랑스, 스위스, 심지어 중동에 있는 요르단까지 정말 다국적에서 정말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극찬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스위스의 인포라고 하는 미디어에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케노라주를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한국산 치료제 도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세계에서는 우리 레케노라주를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최대 가용 10만 명은 준비가 되어 있고 200만 명은 정말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초공급 부족 네, 만들어내는 즉즉 팔려나갈 정도로 네, 세계는 지금 극찬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유럽도 셀트리온 레키노라 기대 코로나19 초기 치료 해결사 마이클 아이슨 교수 고위험 고령자 초기 치료로 미충족 수요 해결 예상. 미국, 유럽 환자 수요에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 중증 발생 68% 감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기사를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레케노라주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클 아이슨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교수는 온라인으로 키스턴 심포지엄에서 레케노라 이상 결과 발표와 함께 CTP59는 고령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중요한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키스톤 심포지아는 신약, 유전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항암, 심혈관, 분자생물 등을 비롯한 생명과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해외 학회다. 미국에서 우리가 동시에 발표했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국내에서는 대환약학회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고 해외에서는 키스톤 심포지엄에서 처음 결과가 공개됐다. 임상 이상 결과 CTP59는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중증 발전 발생률을 위약군 대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발전 가능성이 높은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의 경우 위약군 대비 68% 감소했다. 임상 참여 환자는 총 327명이 모집됐고 이 중 325명이 무작위로 CTP59 또는 가짜약을 맞았다. 경증 환자는 124명, 폐렴동반 중증 환자는 183명으로 중증으로 위안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절반 이상 포함됐다. CTP59를 맞은 환자가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일로 위약군 환자 회복군 대비 8.8일 짧았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봐도 이게 우리의 분명히 마음을 잡거나 멘탈을 잡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이러스 감소 속도도 CTP59를 맞은 환자군이 위약 투여 한정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군은 11차 이후에야 치료군의 7차 농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CTP59는 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0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폐렴을 동반한 중증으로 위안될 가능성이 높고 중증 이후 폐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 하루 3,000명 이상의 사람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정부가 나서 백신 최대량 확보 등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감염자 발생 속도가 빨라 의료 체계의 치료 부담이 크다. 현재 일라엘 릴루와 리제너럴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두 가지 종류가 미국 내 환자 치료제에 긴급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량의 문제 등으로 추가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유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FDA 긴급 승인 사용한 항체 치료제 두 종의 허가 사항을 보면 모두 경증 및 중증도 환자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중증 또는 입원 가능성의 만자를 환자 대상으로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셀트리온 CTP59가 임상 2상에서 입증한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효과와 동일한 치료 범위를 갖는 셈이다.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유럽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여기를 뚫어버린다는 거죠. 조건은 동일한 거죠. 한국은 허가지만 얘네는 바로 긴급 승인이에요. 허가, 그 다음에 임상 3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물론 여기도 이제 임상 3상을 하지만 긴급 승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허가라는 게 나온 거죠. 왜?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런 약간의 그 이제 제도상의 차이는 좀 있어요. 용어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도상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약간 헷갈려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 부분도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두 팔 벌려서 우리의 레케노라주를 극찬을 하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한번 조금만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TP59는 51세 고령자의 초기 치료 시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 해외 긴급 사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허가 시점에 맞춰 글로벌 공급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 200만 명의 치료제 생산 계획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상 2상에서 확인된 우리 레케노라주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에게서 추가로 검증한다. 보셨나요? 미국 학회에서는요. 우리가 동시에 발표했잖아요. 한국하고 데이터 발표하는 거요. 이제 미국 학회에 대한 발표 기사인데, 그죠? 학회에서 발표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극찬을 하고 있고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다고리를 당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치료제고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제가 중증에 대한 공격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공격당하는 게 뭐죠? 중증에서 효과 없다. 그죠? 이거잖아요. 아마 기사를 보게 되면 뭐 바이러스 음전 효과니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던 거는 이 바로 중증에서 효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명확하게 짚고 이제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구독자나 청취자분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알고 갈게요. 이 바이러스가 작용 기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있거든요. 세균에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항생제가 있고 그리고 곰팡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균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세균의 항생제, 박테리아라고 하죠. 이 박테리아를 잡는 게 항생제잖아요. 이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이 박테리아가 죽이는 게 아니라 번식을 못하게 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8시간 이후에 그리고 이때 인젝션, 주사를 때리게 되면 이제 열이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잖아요. 자꾸 맞게 되면.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긴 항생제, 박테리아, 그죠? 박테리아도 이제 계속해서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해진 슈퍼박테리아, 요거를 잡아버리는 게 바로 슈퍼 항생제입니다. 이 시장도 크죠? 자,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바이러스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자,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인류가 생겨난 이래 항상 지금까지 공존해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종류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는 가장 기생하기 좋게끔 번식돼 왔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이 동식물에 이 세포라는 면이 있다고 하면 특히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세포막 그리고 얘가 핵이에요. 핵 속에는 DNA와 R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죠. 이게 바로 이 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의 설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거는 화력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당의 에너지원을 흡수한다는 거죠. 세포막은 여기에는 공기,
그리고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노폐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출입구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포막도 생김새가 다 달라서 이 지문이 있어요. 세포의 개수도 한 60조 개가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포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발전하게 되면 기관에서 발전하게 되면 기관괴, 그리고 이게 사람이 형성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세포, 가장 원초적인 단어인데 이 세포만이 단백질을 생산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가 자, 우리 몸속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러스가 자, 이게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쫙 침투를 해요. 세포막을 뚫고 그러면 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핵 속으로 들어가요. 이 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실 벡터로 쓰는 거예요. 벡터. 전달체. 나중에 항체 생산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때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거에는 플라스미드 DNA라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달체를 사용하는데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독성을 죽여서. 왜? 얘가 사람의 핵 속에 가장 침투하기 좋게끔 생존해 왔거든요. 이 핵 속에 침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다 빨아들이면서 번식을 합니다. 수백 마리가 여기서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번식할 동안은 증상이 없어요. 이때가 바로 무증상기입니다. 무증상기. 그죠? 왜냐하면 아직 세포막을 뚫고 나오진 않았어요. 이 세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얘가 언제 독성을 뽑냐 하면 증상이 나오냐면 이 세포막을 뚫고 깨우고 나오면서 증상이 나옵니다. 이때 독성을 많이 뿜어요. 그러면서 다른 세포들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막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목이 붓고 그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거죠. 그래서 세포가 감염이 되면 이 정상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 세포로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정상 단백질 분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몇백 마리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봐요. 여기가 우리 목이에요. 목. 사람 얼굴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몸통이라고 하면 팔. 자, 그림 정말 못 그리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목이에요. 근데 요 목 기준으로 여기를 상기도, 목 아래로 하기도로 가요. 목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식도가 있잖아요.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기도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기준으로 이 상기도에서는 사람이 안 죽어요. 왜? 호흡기로 이쪽 폐 쪽으로 전이가 안 돼가지고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 뭐가 되면 중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가 위험하냐 하면 이 기도 아래쪽으로 이 폐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격당하는 게 맨날 뭐죠? 이 중증을 치료할 수 있냐 이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폐가 전이가 돼가지고 암도 전이가 되지만 폐로 이제 전이 된다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가 계속 번식해서 증식해가지고 이 조직 기관으로 다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목에서 뻗어나가서 막 장기가 이제 폐도 파괴시키고 장기도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갖가지 장기를요. 다 파괴시키니까 얘를 살려낼 수 있는 건 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치료제는 처음부터 중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개발할 수 없어요.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중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뭐 렘데시비르, 덱타 말씀 그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갑자기 덱타하고 뒤에가 기억이 안 났었어요. 덱타메타손. 이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기 렘데시비르도 효능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증을 치료하는 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개발되기 정말 어렵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이다. 왜? 파손된 장기를 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장기를 어떻게 복원을 시킵니까? 폐에서 호흡이 안 되니까 혼자 자가 힘으로 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대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기 면역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포의 재생으로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으로 극복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포 면역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호흡기도 달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폐에다가 항생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박테리아까지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어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 파손된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파손된 장기를 치료하는 건, 복원시키는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바로 줄기세포, 그리고 우리의 기본 세포의 세포 분열에 의한 면역력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누구 의사분들이나 뭐 저명하신 분들이 뭐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하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 듣는 건 정말 우리가 창피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갈게요. 우리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작용 기전이 뭐죠?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레케노라주는 요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려요. 항체가 여기 가서 다니엘 클론 항체라고 하잖아요. 자, 표적 항원에 달려붙어가지고 중화시킨다. 얘를 가서 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죠. 침범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증 그리고 중증 바로 아래 중등증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뭐가 경쟁력 있죠? 자, 50세 이상, 자, 폐렴, 기저질환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 코로나 걸리게 되면 사망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 거의 중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더욱 압도적인 효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죠. 이걸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침범을 하면 여기서 번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식을 못하게끔 교란시키는 게 있어요. 교란시킨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미플루. 이 타미플루가 여기 번식을 못해서 여기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얘는 오히려 번식을 못하게 교란시킨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경구용 약 중에서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 못 나가게끔 교란시킨다. 인터페론도 그죠? 교란을 시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거죠.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인터페론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할 때 병이라 그랬죠? 부족한 거는 채워주면 됩니다. 그게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예요. 대부분 인슐린이 제조합 단백질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페론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이렇게 면역세포를 좀 돕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면역 체계를 좀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돕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치료제를 현재 많이 둘이 못 사용되고 있냐면 이것 또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자가면역 질환도 또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의 상용화가 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게 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대대적으로 퍼져나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기 쉽게 좀 설명이 됐죠? 쉽죠? 이게 바로 우리 레케노라주 중증에 대한 팩트이자 우리 레케노라주가 세계 최고 치료제라는 걸 증명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미 유럽서 레케노라 3상 시장 증상 악화 등 효과 확인 나서 그죠? 어차피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한국은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무상이 아니라 그 원가 그죠? 이제 무상으로 공급될 확률도 꽤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무상으로 갈 확률이 높고 또한 자, 이 부분은 그 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국은 상징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은 원래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시장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전 세계 유럽, 미국이 중심이었어요. 그 중에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을 뚫어 나가야 되겠죠. 중국을요. 자, 그랬던 부분이 이제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에서 이제 레케노라 3상 시작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계속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는 포인트만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케노라주는 식약처 자문 첫 단계인 코로나19 치료약이 인정받았다. 추가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 점검회의를 거치면 조건부 품목 허가가 결정된다. 자,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자문단 권고에 따라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레케노라와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 조절제를 활용한 별도의 임상에도 나설 전망이다. 그죠?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황. 식약처 검증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수정했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백신 치료제 동시 사용, K 방역 저력 다시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이제 치료제 출시가
정말 며칠 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눌러댈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적과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한다. 근데 보통 주가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우리 셀트리온의 경우 먼저 앞서 나가도 눌려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오히려 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보통 선행하는데 왜? 우리는 의도적인 어쩔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실적과 주가는 시차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드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항해를 막아낼 수 없으며 2030년까지 우리는 최소한 셀트리온이 왜 세계 최고의 회사인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갈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다음 달이면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고 코로나19의 극복을 낙관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자, 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가와 실적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합니다. 지난 100년 이상의 주식시장이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셀트리온은 최소 2030년까지 동행, 그 명확한 이유와 근거, 비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 반드시 주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증가해요. 그럼 반드시 주가는 가게 되어 있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3개월 동안.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죠. 그죠? 3개월. 지금 레퀴노라주를 한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뭐 실험실에서 자,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 갖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고 시각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이러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레퀴노라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있다고 하면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외에서 팔아요.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잡히죠. 이 순이익이 바로 이 대차대조표. 하지만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이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 여기가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에 여기가 유동자산, 여기가 고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채하고 자본을 다 합친 게 자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9개월 동안, 1년 동안 벌었던 게 여기 바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 이번 기회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여기에 딱 찍혀요. 바로 이익 잉여금액.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죠? 그럼 같이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다시 영업활동을 해요. 3개월 뒤에 1년 뒤에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산, 자본, 부채가 다시 재조정돼요. 다시 또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이거 다시 회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적이 동반되면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하면서 회사의 자산, 자본, 부채 이 중에 자본이 늘어나겠죠? 자산도 늘어나겠죠. 그죠?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죠? 실적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실적 중심에는 바로 우리 직원과 임직원, 경영자, 오너가 함께하고 우리 주주도, 파트너사도 함께하는 겁니다. 결국 실적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합니다. 지난 100년 이상의 시장이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자, 주가는 실적이고요. 실적 이거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그 기업의 내재 가치와 경쟁력이라고 하죠. 그 핵심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핵심 경쟁력. 그 안에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는 임직원, 주주, 경영진과 오너,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항상 양적인 가치와 질적인 가치 부분에서 모두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확신하면서 최소 2030년까지 안전하게 숫자를 찍어가면서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라고 대응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어처구니없 방금 전에도 제가 중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회사 측에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난 사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서정kim 회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도리어 자기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서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대응을 했었을 때. 우리는 차라리 역공을 받았을 때가 많은 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 참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두 이 다구리를 결과로서 직면해 와갖고 실력으로서 이걸 다 극복해 왔으며 세계 최고의 회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송 전에 그 세 가지 꼭 우리도 동참을 해서 셀티늄을 같이 지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좀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1.4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기준 상승 종목수 600개, 하락 종목수 246개. 그리고 상한가는 2개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 806개, 하락 종목수 500개, 상한가가 6개 나왔어요. 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1% 정도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 그죠? 우리 현대차 2%, 네이버 4.71%, 이렇게 상승을 했고, 현대모비스 5.56%, LG전자 10.78%, 그죠? 자, 그리고 SK 2.25%, LG 6.45%, 이렇게 된 부분인데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세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바로 반도체와 다시 한번 반도체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와 자동차에서도 지금 현대차 3인방, 자, 그리고 LG전자, 그죠? 이쪽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전기차가 첫 번째가 하드웨어잖아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나오는 거죠. 하드웨어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로봇,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자율주행, 무인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5G가 들어가고 통신망으로 엮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IoT,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각가지 사물마다 다 2차 전지가 장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왜 통신망으로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선 다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선 통신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되는 바로 이 반도체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여기에 반도체 섹터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답답하고 막 소외감 느낄 수 있잖아요. 소외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분노, 억울하잖아요. 지금 화나잖아요.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죠. 왜? 분명히 시차를 두고 얘네보다 더 강력한, 정말 파워풀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2021년도는 그리고 2000 최대 30년까지 바로 셀트리온의 해가 될 것이며 셀트리온의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매출 30조를 보고 있다고 했죠. 1차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 과연 얘네를 못 이길까요? 얘네가 이렇게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시차를 두고 주가는 지금 얘네가 주가에 반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보상받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소탈하고 소외되고 이 분노와 이 억울함, 그리고 이 답답한 시간들을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테마별로 보게 되면은요, 우주항공 부품, 항공기 부품, 자동차 테마주,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 방위산업 쪽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전기차, 전기자전거, 음성인식, 스마트카, 아까 봤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동차의 패러다임,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증시 예탁금 보고 갈까요? 증시 예탁금이 지금 67조예요. 67조에서 7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쭉 한번 치고 나서 지금 67조다. 유동성 장세에 정말 쩐의 장세에 랠리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70조를 넘어서 80조, 90조, 100조까지 갈 수 있을지 우상향하게 될지 예탁금 또한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신용잔고 볼게요. 신용잔고 지금 21조예요. 그죠? 신용잔고도 많죠. 하지만 예탁금도 늘어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속도가 빨리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가는 회시는 화면이 제 관심 종목 섹터인데 보면은 LG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자금이 몰린 부분이에요. 그죠? 일부 그 종목별로 P&E 솔루션이나 뭐 상신 EDP 약간 기술적으로 반동 나왔던 부분도 있고 자금이 살짝 몰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쪽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러다임에 자금이 몰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패러다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거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서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우리 바이오의 대장인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 물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혁명, 지능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는 반도체, 그 소프트웨어는 바로 네이버 카카오에 포함된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여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소재 부품 장비 이쪽 하드웨어 섹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여기에 소프트웨어 섹터 이렇게 분할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결국 자금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가고 있지만 전기차 특히 애플과 콜라보로 인해서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여기에 전장 섹터 뭐 LG 전자도 있고 뭐 LG 이노텍도 있고 삼성 전기도 있고 여기에 MLCC라고 하는 사막 콘덴서와 삼성 전기까지 작싹 몰려가면서 가고 있었죠. 허나 한쪽으로만 쏠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세계 최고의 성장성을 보여내는 셀트리온에 분명히 시차를 두고 압도적인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언급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거의 지금 이래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서울옥션은 일단 뭐 이거는 아시죠? 경매, 미술품 경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드팩토는 이슈가 있었겠죠. 자, 이 부분도 나중에 매드팩토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셀트리온 사실 셀트리온 한국 최고자 최고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셀트리온만한 회사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하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셀트리온만한 회사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만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추후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씩 조금씩 종목 섹터별로 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투자 메시지 TV는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라디오 방송처럼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와 확신은 이 셀트리온은 정말 최고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는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한 종목만.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매드팩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 이거 CMO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기타 등등 뭐 ABL 바이오, 뭐 이중항체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제넥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셀트리온 차트예요. 자, 우리 큰형 차트인데 자, 이 부분을 그냥 수중 낙하했죠. 그리고 투심을 완전히 공포를 줘버렸어요. 이 엄청난 호재, 세계에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치료제, 세상을 바꿀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를 잡을 치료제를 가지고 인류의 반격에 시작된 이 치료제를 인류의 목숨을 구할, 인류의 건강을 구할 이 치료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렸다. 과연 얘네가 언제까지 밀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니들도 똥줄 탈 겁니다. 이 진짜 질긴 놈들.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시차를 두고 그냥 언젠가 이 셀트리온은 이 차트가 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트가 규칙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박스 꺼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쭉 빼고 예전에 공매도에 시들어서 바로 이렇게 간 적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규칙성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스윙, 중기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차트로서는 크게 우리가 볼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짧게 언급을 좀 드리면 여기를 깼죠? 일단 여기를 깼죠? 그죠? 그리고 뭐 지지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죠. 중요하죠? 지지받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죠.
요 지금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에 있죠. 이평선도 중간에 있고. 하나 이 차트 이 기술적 분석은 우리 셀트에는 사실 크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요 박스권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일봉상 매물대는 없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매물대거든요. 쫙 작게 요 안에서 놀다가 확 치고 올라가든지 아마 시차를 두고 반영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똑같죠. 뭐 여기가 헬스케어는 좀 그나마 이게 보면 여기인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거의 비슷해요. 쭉 밀려가지고 얘도 이제 다시 한번 쭉 빠졌던 부분을 이제 이평선도 여기죠. 첫 번째 저항이 요 근처까지 일봉상 정도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보면 일봉상 저항대가 여기 있고 이평선도 모여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헬스케어도 그죠? 헬스케어는 또 합병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이전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표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영업부가 되겠죠. 글로벌 영업부 그죠? 전 세계 영업부 전 세계 다국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 주재원들도 많이 계실 거고 차마 또 말씀을 드리면 서정희 회장님께서 이 셀트리온은 저녁 회식보다 아침 회식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서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시면 이 주재원에서 지내신 경우가 많으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아침에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직접 라면을 끓여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라면 재주가 많다고 하면서 그때 직접 끓여주고 하면서 같이 대화를 담소를 나누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도 되고 오고 싶은 사람들만 가서 먹고 담소를 나누고 빨리 자기가 또 해외 그 업무지로 바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또 셀트리온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자, 또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빠졌죠. 자,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온 이후로 쭉 빠졌어요. 거의 뭐 헬스케어랑 기울기가 비슷하게 더 세게 빠졌어요. 셀트리온 제약은요. 쭉 빠졌죠. 제약도 중요한 거는 삼형제는 늘 같이 가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삼형제 차트 분석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얘는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변동도 진짜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매물대라 그래도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그죠? 여기 다 매물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일봉상 쭉 빠져서 그냥 저항대, 이평선 저항, 21선 저항 요거거든요. 쭉 받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얘도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자, 연매출 조 단위를 노리고 있으며 케미칼의 국제화를 놔두고 있으며 우리 제약도 합병을 놔두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 FDA 이제 허가받은 약품이 제일 많잖아요. 합성 약품이요. 그리고 FDA 합성 약품을 추가로 계속 늘려가고 이 물량을 다 셀트리온 제약이 맡을 것이며 또 합병을 앞둬서 나중에는 케미컬 사업부가 되겠죠. 그죠? 우리 한 식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수급 보고 갈까요? 수급 보게 되면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오늘 개인 600억 팔고 외국인 3,600억 들어왔고 기간 2,927억. 오늘은 큰 거래가 없었어요. 어저께 1조 4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팔았거든요. 사실 지금 장세는 워낙 예탁금이 많아서 1조 이상 나는 거래 금액이 너무 많아요. 주가가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1조에서 막 1조, 2조 사이.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지 못했던 금액대예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이 12조를 들어왔다. 이거 진짜 제가 이 숫자를 혹시 한 달 기준으로 12조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번 보셨어요? 정말 기관에 13조를 팔았다. 대단하죠? 정말 많이 팔았네요. 기관에 한 달 기준으로. 자, 볼게요. 많이 팔았던 애가 보험이 1조 8천억, 투신이 2조 5천억, 그리고 사모펀드가 1조 1천억, 연기금이 6조 5천억을 팔았네요. 연기금, 그죠? 비율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펀드 맡겨놓은 거, 액티브 물량 맡겨놨던 거 비율 조정 들어가기도 할 거고 국내 해외 물량 들어가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죠? 얘네야 뭐 사실 뭐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계속적으로 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3천억 들어왔고 기간이 13조, 개인이 12조를 들어왔어요. 자, 볼게요. 그리고 코스닥 보고 갈게요. 코스닥 개인이 3,600억 들어왔고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대씩 팔았어요. 1,100억대 팔고 외국인은 기관은 1,800억대. 여기서도 1조 4천억 한 달 기준으로 들어왔네요. 개인이 쭉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은 7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1조 3천억. 역시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뭘로? 돈으로, 예탁금으로써. 지금 증시로 개인이 자금이 들어오느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들어가느냐, 끌어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공매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됐죠? 공매도 금지가 되고 1450부터 자 2450까지 개인의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끌어왔고 작년 11월 2020년 11월에 의해서 외국인의 한 달간 주도했던 장세에 의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 섹터에 자금이 들어왔고 다시 지금 1월 달까지 개인이 압도적으로 주도해왔던 증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공매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한국 증시를 지켜내야 되며 그 안에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우리 셀트리온을 꼭 지켜내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급 보겠는데요. 우리 셀트리온 수급은 늘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매수, 험해도 뭐 그리고 뭐 차익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차명 그리고 뭐 자전 워낙 많잖아요. 그죠? 진퉁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이 삼성, 신한, 이베스트 요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창구들도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외국인 창구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가 쇼커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노랑 머리 진짜 외국인인지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진짜 사실 검은 머리가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일단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개인도 차명 계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은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자, 어쨌든 보면 개인이 33,000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선 25,000주와 만주가 나갔어요.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53,000주 그죠? 기관은 쭉 나갔던 부분이에요. 창구 잠시만요. 자 오늘 창구에요. 미래대우가 2만주, 키움이 1,193주, 삼성이 29,000주. 여기가 몸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NH투자 3,375주, 한국투자증권 19,373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볼게요. 헬스케어 기관이 22,000주. 개인과 외국인은 좀 나가고 있어요. 특히 개인이 좀 최근에 많이 나갔죠? 그죠?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83만 주가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40만 주 이상씩 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약 한번 볼게요. 그리고 헬스케어는요.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3만 주, 7만 주, 2만 주 정도요. 개인은 지금 나갔던 부분이 여기로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제약도 개인이 주도하고 있죠. 95,000주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한 달 기준으로 나갔고 오늘은 개인 이틀 연속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나갔어요. 만주 15,000주씩이요. 그죠? 자 이제 좀 공매도 쪽 보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우리가 특히 셀트리온 기준으로 2조가 넘어가잖아요. 1위부터 10위 뭐 공매도 잔고 순위 1위부터 10위를 보나 청원 내역을 보게 되면 알고 있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보나 이 금액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잖아요. 너무나 의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그죠?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셀트리온 잔고 수량 볼까요? 공매도 잔고 수량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650만 주, 652만 주 1월 19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잔고 금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2조 정도 남아있네요. 그죠? 아우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2조 392억 정도 남아있고 잔고 수량은 계속 줄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죠? 많은 금액이에요. 진짜. 자, 긴 시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오직 유동성 장세, 쩐의 장세, 그죠? 지금은 오직 유동성 장세.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재정에 의한 통화 정책에 의한 장세,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의 압도적인 유동성 장세에 의한 장세가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황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와 섹터와 그리고 중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죠? 정말 훌륭한 회사임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세계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도움이 많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